박수로 맞아주실까요? 오늘 이 강연은 1월 달부터 이미 그 날짜가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도경진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북콘서트를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북토크 형식으로 강연을 가면은 사실 강연자 입장에선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편하거든요. 읽고 오는 독자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내 책에 미처 담지 못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리고 제가 또 작가로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잘 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오케이를 했었는데, 책을 안 읽고 온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약간 좀 청천벽력이었죠, 저에게는. 북토크인데, 그러니까 북콘서트인데 책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수학 강사로서 수학 강의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또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되도록이면 쉽고 재밌는 그런 강연을, 그래서 CDMS라고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영화의 각 장면들에서 수학이 소재로 이제 활용된 사례가, 그런 말 있죠. 알면 알수록 더 잘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 만한 장면들일 텐데, 수학적인 지식이 좀 여러분들이 다채롭게 장착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영화 같은 거를 볼 때도, 문화, 대중 매체 같은 거 볼 때도 좀 많이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시각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할 수 있고, 교과서 밖에는 또 사실 수학의 세상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넓게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강적으로 느끼고,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수학적으로 상상한다는 건 또 어떤 건지, 그러한 시각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같이 이제 볼 영화는요, 어벤져스에서 이제 같이 이제 볼 씬은 어떤 씬이냐, 아이언맨이죠. 그 영화에서 이 토니 스타크가 과거로 시간 여행 방법을 고민하는 그 씬을 같이 볼 건데요. 영화를 이제 안 본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살짝 소개를 하자면,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 바로 전편이 인피니티 워였어요. 근데 그 인피니티 워에서 빌런, 이 뒤에 타노스에 의해서 히어로들이 완패를 하거든요. 이 전편에서, 인피니티 워에서. 완전 무참하게 패배하면서 인구의 절반이 소멸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히어로들 중에서 만약 절반 정도가 소멸돼버렸죠. 남아있는 히어로들은 되게 아픔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언맨은 다른 히어로들에게는 비밀리에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연구를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히어로들이 아이언맨한테 몰려와서 우리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과거로 가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라고 와서 제안을 해요. 토니는 당연히 이미 자기는 체념했기 때문에 돌려보내죠. 근데 그래 놓고서 계속 심란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탁 실험해보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같이 이제 볼 거예요. Inspiration. Let's see if it checks out. So, I have to run one last sim before we pack it in for the night. This time in the shape of a Mobius strip, inverted, please. Processing. Right, give me that eigenvalue of that particle, factoring in spectral decomp. That'll take a second. Just a moment. And don't worry if it doesn't pan out. I'm just gonna. Model rendered. No, we don't
always say that. Only mommy says that word. She coined it. It belongs to her. Why you up? Because I got some important shit going on here. What do you think? No, I got some on my mind. I got some on my mind. What, you chase pups? Sure was. That's extortion. That's a word. Anyway, great minds think alike. Juice Pops exactly was on my mind. 자,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AI에게 하나 아이디어를 점검해보자 라면서 시뮬레이션이 탁 떠요. 그쵸? 시뮬레이션이 딱 뜨는데 그 처음 딱 떴었던 그 도형의 모양이 혹시 기억나나요? 요게 이제 수학에서는 소위 이제 쌍곡면 혹은 쌍곡 포물면이라고 부르는 도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도형 형태인데 사실 이게 수학사적으로는 엄청난 도형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도 토니 스타크가 바로 직전까지 연구를 했던 모델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떴겠죠. 시간여행 모델로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다? 왜 하필이면 토니 스타크가 이 형태를 가지고 시간여행 그 연구를 했었을까? 그리고 왜 실패했을까를 그게 일순간 읽혀지는 순간 소름이 돋는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토니 스타크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포인트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좀 가볍게 배경 지식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말도 뭐 좀 알아볼 필요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도형에 대한 내용들은요 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건 뭐냐? 요거는 이제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이제 아주 위대하신 수학자 유클리드께서 쓴 13권짜리 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원론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기하학 체계인데, 제가 적어놓은 요 5개의 공준 그리고 5개의 공리가 이후 막 한 500여 가지 되는 그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도형에 대한 지식들을 다 함의하고 있는 기초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습하는 모든 도형 지식들은 다 이걸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가령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다 영어로 증명이 돼요. 하나하나 어렵지 않으니까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오직 하나뿐이다.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두 개의 점이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겠지, 그렇죠? 당연하게 느껴지죠?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공리 혹은 공준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선분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뭐 선분, 직선, 반직선 이런 거 배우잖아요. 선분이 있으면 늘리는 거 얼마나 늘릴 수 있지. 그렇죠? 사실은요, 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늘 불편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한 선분은 얼마나 늘릴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약속하고 넘어가는 가정이지만 한 선분은 얼마나 늘릴 수 없을 수도 있잖아. 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실제로 한 선분은 얼마나 늘릴 수 없는 기하학 체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것도 같이 볼게요.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임의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러니까 컴퍼스 같은 거 떠올려 보면 되겠죠. 원 항상 그릴 수 있다.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번째, 모든 직각의 크기는 같다. 당연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것들이 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가정 하에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수학을 배워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 뭐 어디 외계인이 넘어왔는데 외계인에게도 이게 당연하게 느껴질까요?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만약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핵심이에요. 우리 이후에 토니 스타크의 마인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직선은 외부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다. 그러니까 한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고 이 직선에 있지 않은 외부에 한 점이 있어요. 이 직선에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다. 이걸 이제 이른바 평행선 공준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섯 번째 문장을 부정함으로써 만들어진 기하학이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제가 써놨죠. 유클리드 기하학의 제5공준이 성립하지 공간을 다루는 기하학. 수학자들은 뭐냐면 5번을 당연한 가정으로 가지 말고 1번부터 4번까지만을 가정으로 가져간 다음에 5번은 증명을 해보자라는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가우스 같은 수학자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 거죠. 뭐냐면 설령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혹은 3개
무한계가 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랑 전혀 어긋나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많다 하더라도 기하학 체계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 4개의 가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쌍곡기하학이에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평행한 직선이 아예 없는 세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이 바로 타원기하학입니다. 그게 도시카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타원기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작용을 해요. 왜 우리는 지구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 지구는 평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들의 항로를 결정할 때, 혹은 인공위성 같은 거 궤도 띄울 때 다 타원기하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타원기하학에서는 제가 그 삼각형을 그려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고등학교까지 내내 배우잖아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배우죠. 하지만 타원기하학에서는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180도보다 큽니다.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반대로 쌍곡기하학에서는 세 내각의 합이 일반적으로 180도보다 작아요. 네, 이러한 색입니다. 토니 스타크가 왜 하필이면은 수많은 도형의 종류들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까지 연구했었던 모델이 쌍곡면이었을까? 쌍곡면을 시간여행 모델로 채택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길래? 그거를 나름대로 썰을 붙여보자면은, 일단 쌍곡면의 특징이 뭐였다?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직선 외부의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은 무수히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쌍곡면의 특징이었어요. 이거를 영화로 대입을 시켜보면은 어느 하나의 시점을 공유하면서 그 시점을 지나가는 시간선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요. 그리고 각각의 시간선들을 뭐 영화에서는 멀티버스라고 부르죠. 그러면 제가 밑에 써놨지만 만약 시간 여행을 한다 쳐봐요. 여러 개의 멀티버스를 굳이 갈 필요 없이 이 한 시점을 공유하는 그 시점만 알아내면 한 번으로 그 많은 시간 여행을 다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 하에서 토니의 시간선이 이렇게 흐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다른 멀티버스의 시간선들은 이렇게 평행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게 기존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에서의 가정이었다면은, 쌍곡면에서는 토니의 시간선 외부에 한 점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시간선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하나의 시점을 특정하면 여기로만 넘어갈 수 있다면 굳이 여러 멀티버스를 다 갈 필요 없이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나는 최소의 비용으로 끝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아마 영화 본 학생들은 그런 장면 기억날 거예요. 이제 그 히어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야, 어떤 스톤을 가져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 그럼 여기 어디로 가야 되고, 아, 이 스톤을 가져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이 스톤을 가져면 어디로 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버리니까.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아마 컨버저스 뭐 이런 식으로도 아마 얘기할 텐데, 그 모든 세계가 교차하는 그 타이밍 같은가. 그러니까 상당히 그 효율적인 시간 여행이 가능한 모델인 것이죠. 근데 되게 효율적이긴 한데 왜 실패했을까? 결국에 아마 넘어가는 거는 아마 토니 스타크가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간선들이 하나의 시점으로 일치해서 걸로 간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가정이긴 한데, 여전히 이 시간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선과는 떨어져 있다는 거죠. 궁극적, 본질적인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토니 스타크는. 그래서 마지막에 접어둔 게 아닐까. 그런데 이제 토니 스타크가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죠. 어떠한 형태였었죠? 기억나나요? 아까 영상? 저 메비우스의 띠 형태를 떠올려요. 그럼 메비우스의 띠 형태는 이 넘나드는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구현 성공 밑에 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또 알려면은 메비우스 띠가 갖는 또 기하적인 특성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살짝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그 메비우스의 띠 만들면서 이건 다 실험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거 알죠? 하나 쭉 하면 두 면을 다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편측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이러한 특징도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에서는요, 우리가 이른바 왼쪽, 오른쪽, 혹은 뭐 위아래라고 하는 이 방향 설정이 불가능하거든요.
말로만 하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메비우스 띠의 비가향성을 한번 실험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편의상 제가 이 메비우스 띠에서 이렇게 방향을 위쪽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화살표는 지금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설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 위쪽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쭉 그려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쭉 작업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화살표가 여기서 그려지는 위쪽 방향이랑 지금 비춰지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비춰지는 이 화살표의 위쪽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반대를 서로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비유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이 흰색 면을 벽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벽에 서로 반대편에 마주 서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위쪽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예요.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죠. 한 사람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사람은 땅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메비우스의 띠에서는 어떻다?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이 메비우스 띠의 세계에서는 뭐 위나 아래와 같은 방향의 개념을 어떤 일관된 기준으로 설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가향성이에요. 이해되죠? 재밌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편측성, 비가향성 이런 다 독특한 특징이 있지만 이 영화를 위해서 중요한 건 이 마지막입니다. 하나의 경계만을 갖는다.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경계를 따라서 제가 손을 이렇게 쭉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면은 이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오죠. 그쵸? 경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고리는 경계가 2개잖아요. 근데 얘는 경계가 하나입니다. 쭉 와서 돌아오고 그러죠? 그쵸? 생각해봅시다. 아까 이제 문제가 뭐였어요? 멀티버스 시간선이 비록 여러 개가 교차한다 치더라도 어디까지나 토니의 시간선과는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없었지만 만약 메비우스의 띠 모델을 가지고 시간여행 모델을 구현시킨다면 어떻게 된다? 이 동떨어져 있는 2개의 시간선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나들 필요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토니 시간선에서 멀티버스의 시간선으로 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토니가 이거를 알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갑자기 염려가 되는 것은 이거는 저의 썰이지. 이거 뭐 마블 스튜디오에서 그 디즈니 영화사에서 이런 배경 설정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뭐다 이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수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 Modern inspiration when Steven checks out. 이 선들이 뭘로 보여요, 이제? 자, 시간선으로 딱 보여지죠. 이런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디테일하게 보입니다, 이제. One last sim before we pack it in for tonight. This time in the shape of a Mobius strip, inverted, please. Processing. 여러분들이 만약 대학 수학 내용을 안다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도 내가 좀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Particle factoring in spectral decomp.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화의 C는 끝이에요. 질문 있나요? 네, 첫 번째 영화 끝입니다. 두 번째 영화 갈게요, 이제. 자, 두 번째로 같이 볼 영화는 인셉션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거 아는 학생들 있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고, 안 본 학생들이 있으면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이 영화 되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벤져스보다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주연인데, 이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에서 맡은 역이 코브라는 이름의 주인공이에요. 같이 이제 볼 씬은
약간 좀 안 본 학생들이 많으니까 가볍게 좀 스토리를 소개를 하자면은 이 극 중에 이제 코브가 다른 사람의 꿈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기억을 가져온다든지 혹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유도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코브가. 근데 이제 이걸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명에서 팀을 짜서 하거든요. 그 팀 중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 설계사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설계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꿈의 세계를 창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꿈의 세계가 되게 그럴듯하게 현실처럼 보이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 코브가 설계사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왜냐면 장인어른이 건축학과 교수거든요. 그리고 이 코브한테 꿈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브가 찾아가서 그 이후에 계속 설계사 역할을 하게 되는 아리아드네라는 또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그 주인공을 만나게 되고 설계사로 적합한지 일시적으로 면접을 하는 씬이에요. 그래서 그 씬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What are you doing here, Tom? I think I found a way home. It's a job for some very, very powerful people. People who I believe can fix my charges permanently. But I need your help. You're here to corrupt one of my brightest and best. You know what I'm offering? You have to let them decide for themselves. Money. Not just money. You remember. It's the chance to build cathedrals, entire cities, things that never existed, things that couldn't exist in the real world. So you want me to let someone else follow you into your fantasy? They don't actually come into the dream. They just design the levels and teach them to the dreamers. That's all. Those kids, your grandchildren, they're waiting for their father to come back home. That's their reality. And this job, this last job, that's how I get there. I would not be standing here if I knew any other way. I need an architect who's as good as I was. I've got somebody better. Ariadne? I'd like you to meet Mr. Cole. Nice to meet you. If you have a few moments, Mr. Cole has a job offer he'd like to discuss with you. Work with you? Not exactly. I have a test for you. You're not going to tell me anything about this person? Before I describe the job, I have to know you can do it. Why? It's not, strictly speaking, illegal. You have 2 minutes to design a maze that takes 1 minute to solve. Stop. Yeah. Stop. You have to be better than that. 뭔가 또 스쳐갔죠? 처음에 아리아드네가 2개의 미로를 그려냈는데 코브가 아주 순식간에 풀어버리죠. 물론 그 미로 2개가 단순했기 때문에 쉽게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충 영상으로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죠. 이 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2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2개의 선을 제가 색깔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로를 푸시다 보면은 막다른 길에 이게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다른 길은 사실 이렇게 2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2개의 선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파란색, 빨간색으로 내가 칠한다 치면은 이렇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미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2개의 사실 선으로 이루어진 길을 가면 풀려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만 아시면 사실 미로가 되게 쉽게 풀리죠. 그러니까 참 수학적으로, 기하적으로 봤었을 때는 간단하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미로의 예시를 그냥 구글에서 나오는 거 아무거나. 자, 여기서 이 출입구에
왼쪽에 있는 여기다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다? 하나의 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미를 어떻게 이제 풀면 된다? 두 개의 선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으로 이루어진 이 사이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하나의 색으로 둘러싸인 이런 것은 보다 다 막힌 길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렇죠? 여기 다 지금 이런 거 다 막힌 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바로 해결을 해보자면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뒤에 잘 보여요? 빨간색과 선이? 파란색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색깔을 따라서만 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길을 따라서 가면은 한 번에 이렇게 미러가 풀리게 됩니다. 간단하죠? 가운데 이렇게 검은색 이런 길이 보이죠? 이건 이제 뭐냐면 4권 읽었으면 이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사실 다 보면은 수학적으로는요 놓이게 되는 이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금 더 너무 제가 단순화시켰나요?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가든 사실 이렇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아까 이거 미로로 봐볼까요? 여기서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파란색에서 여기서 제가 여기로 갔지만 여기서 선생님 이 빨간색과 여기 검은색이니까 이 사이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간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으로 둘러싸인 길만 가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애초에 갈림이 없었죠. 이쪽은 다른 예시도 같이 보면요. 빨간색으로 칠해주고요. 그다음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나면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게 딱 보이죠.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여기서 이 왼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하나의 선으로만 사실 이루어진 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막히게 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보다 서로 다른 두 선으로 이루어진 길을 가주면 된다. 이렇게 가주고 나면 바로 피니시가 됩니다. 이거예요. 와우. 여기 그냥 여기는 그냥 하나의 선으로 그냥 죄다 이루어진 길이었네요. 네? 그거를 생각해보면 친해져 봅시다. 빨간색이 나왔네요. 그렇죠? 다음 여기도 반대편은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중간에 이런 검은 길은 이건보다 사실상 가나 안 가나 상관없는 삥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구조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 번도 막다른 길에 마주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위상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위상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연속적인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성질들을 다루는 수학이에요. 근데 이 연속적인 변환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이렇게 이른바 구멍을 뚫는다든지 찢는 식의 그런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지점토, 찰흙 같은 걸 생각한다면 그 주물주물해서 연속적인 그런 변환. 도넛 모양을 잘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구멍을 뚫거나 찢지 않고 주물주물한 오른쪽 같은 컵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위상수학에서는 도넛 모양과 컵 모양은 같은 모양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아무리 이제 그 미로라고 할지라도 아까 봤던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두 개의 선, 그 두 개의 선을 단순히 길게 늘려서 비비 꼬은 것일 뿐이다. 미리 써놨죠. 거리가 배치된 기하학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또 예시 하나 보자면은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그 대표적인 예시로 또 꼽을 수가 있어요. 이 활용 사례를 보자면은 익숙하죠. 서울역 부근의 지도인데 용산역에서 신용산역 가려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걸어서 가려면 조금 아무래도 그 두 정거장이니까 멀 것 같잖아요. 실제로 지도 보면은 용산역 여기 있고요. 신용산역이 여기예요.
그렇지 안 보이죠? 여기 신용산역이에요. 이 용산 있고 남영역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남영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남영역이거든요. 여기가 남영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신용산역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1분도 안 걸려요, 실제로. 여기가. 그 용산역에서 출구 나오면 바로가 신용산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선도랑 실제 지도는 전혀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자, 그렇다고 해서 노선도가 쓸모없나요? 여러분, 노선도 없이 지하철 타면 길 잃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역 간의 거리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노선도를 짬에 있어서. 그건 아니다. 그렇죠? 역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연속되어져 있느냐라는 그 구조적인 특징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 역들 간의 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모티브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미로 같은 것도 단순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화의 코브는 되게 천재적인 설계자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위상수학을 몰랐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위상수학적인 관점으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미로의 형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 제가 빨간색이랑 파란색 선으로 두 개를 구분했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 그 색을 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출구가 내부에 있는 이러한 이제 미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벽으로만 미로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거는 통상 구조가 딱 안 잡히죠. 아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저의 관점이지. 여러분이 이후 누군가 어디 가가지고 친구한테 야, 이거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위상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아리아드네가 이렇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그 강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시각이 다양하게 장착돼 있으면은 그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사실은 다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지금 이것은 저의 해석일 뿐. 오피셜한 건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근데 그럴듯하죠. 이러한 이제 미로는 그걸 어떻게 푸느냐? 사실 조금 복잡한 테크닉을 발휘하면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시간상 생각할게요. 이게 두 번째 씬이었습니다, 오늘. 질문 있어요? 없어요?